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강의 제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학습 목표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체계, 또 선박연료유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 수용 방식,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성립 요건, 면책 사유, 유료오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와 연대 책임의 법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3장은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에서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제2절에서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박에 대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보장계약은 선박 연료유 협약의 내용을 수용한 것입니다. 반면 유류 저장 부선에 대하여는 책임협약이나 선박연료협약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법적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이라는 것은 유조선과 유류 저장 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연료유라는 것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 수소 광물유를 말합니다. 또 유료오염 손해라는 것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또 법 제43조 제1항에서 책임의 주체라는 것은 일반 선박의 소유자를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 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일반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에 의하여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선박의 유료오염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선박이 어느 범위까지가 포함이 되느냐가 문제되는데요. 첫째,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겸용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산적 유류를 화물로서 실제로 운송하거나 그 선박에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유조선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선인데요.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부선과 유류 저장 부선을 제외하고 항해용 목적으로 건조되거나 개조된 부선은 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일반 선박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항해선입니다. 유조선을 항해선에 한정한 것과는 달리 일반 선박을 정의한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항해선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항해선은 물론 내수 항행선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유의 범위입니다. 법 제2조 제6호는 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 수소 광물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5호의 유류와는 달리 지속성 유류일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난파선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이 해난을 당하여 침몰되거나 좌초되어 전손된 경우에 이러한 선박을 난파선이라 합니다. 해난으로 인하여 유료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전손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유리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됩니다. 유리오염 손해가 침몰 또는 좌초를 초래한 해난과 시간적 간격이나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난과 유리오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전기타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을 상법상 노도선이라 합니다. 상법이 단정 또는 노도선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과 대규모 유료오염 손해에 대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노도선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또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용선박이라 함은 군함, 경찰선, 기타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합니다. 다음은 빌지와 슬러지의 법적 취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빌지란 선박의 엔진 주위 및 화물 펌프실 등에서 생기는 찌꺼기로서 폐윤활유와 오수가 섞인 유성혼합물을 말합니다. 빌지는 그 유출 시 해양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유류와 구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료유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찌꺼기라는 점에서 이 법 제3장의 유류오염 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연료유에 해당합니다. 또 슬러지란 선박의 연료가 디젤 기관으로 공급되기 전에 연료 탱크로부터 세정기를 통하여 제거되는 기름 찌꺼기를 말합니다. 슬러지는 그 유출 시 해양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유류와 구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료유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찌꺼기라는 점에서 이 법 제3장의 유류오염 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연료유에 해당합니다. 법 제2조 제6호의 연료유의 정의에서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 광물로 유로 규정하였다는 점, 또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빌지나 슬러지가 법 제2조 제6호의 연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유류오염 손해는 일반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다음에 열거한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 먼저 선박 외부의 손해를 의미하는데요.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다음은 방제조치 비용입니다.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또 추가적인 손실도 보상을 하는데요.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방제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고와 유류오염, 유류오염과 유류오염 손해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는 충돌, 좌초, 유류의 배출 등 유류오염을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충돌, 좌초, 유류의 배출 등 유류오염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의 유출 또는 배출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출, 배출된 연료유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고 오염으로 인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할 것이 서로 인과관계를 연결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일반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당시에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었다거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생긴 오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각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유류오염 손해의 발생에 일반 선박 측의 과실을 묻지 않는 엄격 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박 측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일반 선박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하고 이 오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둘 이상의 일반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의 연대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어느 일반 선박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일반 선박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각 선박으로부터 오염을 발생시킨 유류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손해의 발생에 미친 비율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각각의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음으로써 책임 주체를 확장한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경우 그 손해가 자신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고, 손해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한 때는 그 부분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의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먼저 불가항력입니다.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병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제3자의 고의입니다.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항행보조시설 관리하자인데요.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 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면책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라 하면 선박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제3자의 고의만으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 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라 하면 선박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 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의 구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를 배상한 선박 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충돌사고의 경우 상대 선박의 소유자. 둘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선소. 셋째, 선박의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장비 제조업자. 넷째, 선박의 운항에 관여한 도선사. 다섯 번째, 기타 유류오염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입니다. 다음은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인데요.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내부 관계에서 구상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책임을 선박 소유자에게 집중시킨 것은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책임관계는 당사자 간의 내부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상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선체용선자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체용선자란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체용선 계약은 선박 소유자가 선체용선자에게 선원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법 제2조 제4호 가목 단서조항에서는 국민이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을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일반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을 선체용선한 경우에 선체용선자를 이 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로 간주한 것은 선체용선자가 실질적인 선박의 운항자이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체용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을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그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체용선 형태와 책임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된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선체용선하여 이를 운항하는 경우를 일반 선체용선이라고,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용선은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용선 계약을 통하여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금융을 제공한 자가 형식적인 등록 선주가 되고 실제 선박의 구매자가 선체용선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게 됩니다. 또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하는 경우로서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용선 계약을 통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선박 소유자로 등록하고 선박을 구입한 자가 선체용선자가 되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입니다. 선체용선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는 선박의 실제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항자는 선체용선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을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선체용선자도 선박 소유자로 간주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의 확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료오염 손해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선박 운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해상법상 책임 주체로서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소유권의 유무와는 별개로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상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체용선자는 위의 어느 경우이건 해상법상의 선박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선체용선자에 대한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피해자의 보호입니다. 선체용선자에게 책임의 주체성을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대상 사건인 경우 외국인인 선박 소유자보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해상기업자인 선체용선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오히려 편리하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와 연대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를 더 확실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자에 대해 국내 법원의 관할권 행사가 용이하고 국내 법인에 대한 소송 절차가 외국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송보다가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 또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용이하여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년의 사건에서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5조 제3항의 해석상 유료오염 손해배상 사고가 1년의 사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일반 선박의 선체용선자를 사고 당시의 일반 선박의 선체용선자로 보게 됩니다. 이는 1개의 사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고 그 사이에 선체용선자의 교체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책임의 주체는 당해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건이 생긴 때의 선체용선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의 유형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박 외부의 손해입니다.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이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환경 손해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제 조치 비용입니다.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 손실로서 방제 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손해의 배상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손해는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의 권리 또는 환경권의 사건성을 인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민사책임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환경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예를 들어서 어장이 오염되어 어획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어민들의 수입 감소입니다. 2. 환경손상의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오염된 해안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비용 등입니다. 이는 환경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추상적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이나 복원 비용에 한정하여 배상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1. 환경 자체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2. 장기적인 환경 영향의 예측 불가능성. 3. 생태계 복원의 기술적 한계. 4.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손해의 존재. 이러한 한계로 인해 환경 손해의 완전한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 법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조치 비용의 배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제조치란 사고 후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방제조치는 다음과 같은 주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1. 유류오염 손해의 피해자. 2.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 3. 선박 소유자가 계약한 방제업자.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제조치입니다. 다음은 방제조치의 시기로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사후 대응적 조치.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 다음은 방제조치의 합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제조치 비용이 배상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치의 필요성, 조치의 적시성, 조치의 효과성, 조치 비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7호 다음목은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유류오염 손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제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방제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해양오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중대하고 절박한 경우나 실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유류오염 손해의 현실성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실 또는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생 우려가 있는 침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2년 11월 27일 선고 92-29948 판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합니다. 그러나 책임의 성립 단계에서의 손해는 피해자에게 생긴 자연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상범위 배상액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방제조치 비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료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료오염 손해의 특성상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 위험이 중대하고 절박한 경우에는 방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위험이 중대하고 절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1992년 11월 27일 선고 92-29948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본문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나 불확실한 손해는 현재 시점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료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방제조치 비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료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료오염 손해의 특성상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환경손해의 추상적 가치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보건비용에 한정하여 배상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연료유 유출 배출, 유료오염 손해 발생, 책임 주체 확정, 면책 사유 검토, 손해배상 이행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 선박의 충돌, 저하초, 침몰 등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의 유출 또는 배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 연료유의 유출 배출로 인한 선박 외부에서의 손실 또는 손해, 방제조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일반 선박의 소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일반 선박의 경우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했는지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 면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유료오염 손해 배상 책임을 선박 소유자에게 집중시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박 소유자 등에게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이조의 규정에 의한 엄격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선박 소유자 등 이외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이고 선박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완전히 집중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 제5조 제5항 각호의 일반 선박 소유자 등의 대리인 등과의 관계에서 선박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에 대해 다른 선박의 고의과실이 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상법 제769조에 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이상의 일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가 어느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류오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각각의 일반 선박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움으로써 책임 주체를 확장한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경우 그 손해가 자신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고 손해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한 때는 그 부분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과실 책임이 아닌 엄격 책임을 채택한 것으로 선박 소유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위험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엄격 책임하에서는 면책 사유가 법에 명시된 경우로 제한됩니다.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병 등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했거나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엄격 책임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피해자는 선박 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손해와 유류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됩니다. 법 제6조를 준용함으로써 일반 선박 소유자의 결과 책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의 결정에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장은 일반 선박과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박에 대한 규정은 선박 연료유 협약의 내용을 수용한 것입니다.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가 주된 책임 주체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의 경우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연료유에는 빌지와 슬러지도 포함됩니다.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가 그 대상인데요. 방제조치 비용 또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포함하게 됩니다. 책임 원칙은 엄격 책임 원칙을 따르는데 선박 소유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일반 선박이 관련된 사고가 있어 원인 선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는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가해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장에서 규정한 일반 선박과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일반 선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